안녕하세요. 최일호 성무가 불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3월 2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. 아까 남궁경 주임과 얘기했었는데 이제 카니발 실적 발표가 어제 장 전에 있었고, 근데 가이던스가 이제 안 좋았다고 보네요.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? 결국 이 기업을 볼 때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, 팬데믹 이전 대비 얼마나 매출과 수익성을 회복하느냐, 그리고 팬데믹 때 굉장히 고생을 해서 부채 발행도 많았고 또 주식 발행도 굉장히 많았잖아요. 또 그럴 가능성은 없는가. 또 그 흑자 전환의 속도나 강도가 어떤가.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. 이미 매출 일단은 그 표부터 보시죠. 분기별로 해서 주가하고 평균 주식수를 이렇게 가져왔는데, 이걸 보는 거는 팬데믹 이전 대비 얼마나 주식 발행이 좀 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. 제 기억으로는 한 80% 정도 주식수가 늘어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80% 정도 늘어났고 2019년 1분기 보면은 693밀리언이었는데 지금 한 7억 주 되는 거죠. 지금 12억 6천만 주 이렇게 되고 있고요. 그 당시 2019년 1분기만 해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50불 정도가 된 주가였는데 지금은 8.8불.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2019년 1분기에 한 34빌리언 정도였고요. 지금은 한 10.96빌리언 요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늘어난 주식수 그리고 주가 대비해서 보면은 이제 시총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네요. 주가가 뭐 이 달루션 되는 거 감안 안 하고 과거에 여기 적어 놓으셨듯이 50불이었으니까 뭐 가장 좋을 때는 2017년도에 보면 뭐 70불도 찍긴 했었는데 50불에서 지금 뭐 9불 하고 있으니까 그죠.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주식수가 늘어서 시가총액은 34빌리언에서 지금 10빌리언, 11빌리언 정도 하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밑에 이제 그 손익 항목하고 자산 부채 사이드를 좀 보면은 팬데믹 이전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.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2019년 1분기하고 비교하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까 남궁재원 주임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이 4.4빌리언인데 이게 팬데믹 이전 대비 95% 정도 수준에 해당합니다. 매출은 거의 다 회복했네요. 매출 거의 다 회복했고요. 그리고 이게 2월 말 기준으로 끝난 1분기 실적이거든요. 근데 3월에 더 좋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매출은 이거보다 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유동성도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매출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티켓 매출하고 그리고 선상 매출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티켓 매출도 90%가량 회복을 했고요. 그리고 선상 매출은 오히려 108%로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. 그게 아마 뭐 물가를 반영해서 우리가 극장 가면 CGV도 이제 티켓 매출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팝콘 그렇습니다. 사 먹는 뭐 그런 건데, 이제 지금 선상 매출이라는 게 이제 좀 그런 거겠죠. 위에서 그 식음료 파는 그런 매출이 가장 그 주를 이루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판가도 늘었는데 비용 원가도 밑에 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, 먼저 그거부터 보면은요, 식품 및 음료 비용 보면은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116%가 늘었습니다. 그러네요. 268밀리언이었는데 311밀리언으로 늘었고요. 116% 늘었다고 하면 약간 16%가 있으니까 대비 116%. 그러니까 16% 늘은 거죠. 맞습니다. 앞에 일을 빼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팬데믹 대비 92% 수준이고요. 인건비는 한 팬데믹 대비 4%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연료비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. 팬데믹 대비 한 40% 정도 늘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판매 관리비나 감가상각비 그리고 크루즈 관련 영업비용 이런 부분들이
대신에 매출 자체는 지금 팬데믹 이전 대비 95%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의 부분에서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요. 영업이익 보면은 팬데믹 이전에 388밀리언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172밀리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위에 이제 매출하고 PQC에서 C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났고요. 거기다가 이자 비용이 이 회사가 좀 많은데 팬데믹 이전에 이자 비용은 51밀리언이었습니다. 분기별 51밀리언이었는데 그게 10배가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539밀리언의 분기당 영업비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단순 계산하면은 이자 비용으로만 1년에 한 2빌리언 정도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6천억 정도의 이자 비용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좀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순이익도 693밀리언 적자가 나게 되는 상황이고요. 따라서 조정 주당 순이익도 순손실로 마이너스 0.5 달러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로서는 지금 같은 좀 금리 상황이 좀 높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매크로 환경이 좀 둔화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영업 상황은 그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펜트업 디맨드도 좀 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가면서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뭐 재무제표 분석 요거 하나만으로도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네요. 보니까 팬데믹 이전하고 지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매출은 이제 거의 다 회복했는데 지금 그 트럼프 시절에 트럼프가 잘했던 게 유가가 한 65불 정도 근처만 가도 막 유가를 다시 막 끌어내렸어요. 유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40불에서 한 65불 사이에 유가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70불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료비가 과거 대비해서 40%나 더 비싼데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이자 비용이 이게 어마어마해 버리는데 트럼프 시절에 2019년도에도 이자가 또 이자 수준이 낮았어요. 그죠? 맞습니다. 네, 그때 2019년이면 10년물 국채금리도 연말 기준으로 1.5% 전후였기 때문에 지금 뭐 3.5에서 3% 사이 이자로 따지면 이자 비용이 정말 두세 배가 더 늘어난 건데 거기다가 그 코로나 기간에 부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1년에 2조 아까 6천억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네요. 그죠? 금리가 떨어지면 또 그거는 경기 침체를 또 의미하니까 약간은 지금 애매하다. 그죠? 그래서 이 회사가 혹시나 또 영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게 되면은 리퀴디티가 또 부족하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. 지금 뭐 현금이 얼마 있는지 그게는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? 지금 옆에 자산부채 사이드를 보면은 그 현금성 자산이 한 5.5빌리언 정도 됩니다. 현금은 아직 많네요. 5.5빌리언 정도 되는데 아까 남궁재원 주임이 이 회사 그 CEO가 나와서 지금 유동성이 한 8빌리언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이게 2월 28일 거니까 지금 3월 말이잖아요. 3월 말 한 달 사이에 유동성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더 늘었네요. 그래서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유동성이 늘었죠? 이거는 그 밑에 부채 사이드 보면은 커스터머 디파짓이라고 있잖아요. 커스터머 디파짓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부채로 계산합니다. 선수금이 되니까. 그 선수 수익으로 가는 이제 부채 계정이 있는데 이게 5.5빌리언으로 2월 말 기준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그게 아마 좀 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보면은 이 커스터머 디파짓이 이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밑에 이제 커스터머 디파짓이 5.5빌리언인데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도 5.5빌리언 정도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을 상계시키면은 나머지는 이
회사가 갖고 가는 부채이고 그 부채에서 치러야 될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. 예. 그러면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이 커스터머 디파짓으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채를 살짝 좀 빨리 좀 갚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단기 부채랑 지금 뭐 장기 부채가 있잖아요. 보면 그 부채 규모가 아까 이자 비용만 보면 좀 어마어마한데 그 부채 규모가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단기 부채는 200밀리언 정도 되고요. 그 크진 않네요. 그리고 원래 장기 부채였다가 이게 만기가 좀 짧아지면은 이게 그 단기 부채 쪽으로 넘어온 게 2.2빌리언 정도 됩니다. 이 부분은 그렇게 막 전체에서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요. 롱텀 뎃이라고는 장기 부채가 지금 32.6빌리언 정도 됩니다. 와. 32.6빌리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남궁재원 주임도 얘기했지만 원리금을 계속 좀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. 대부분 아마도 이 롱텀 뎃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럼 32빌리언에서 1년에 한 2빌리언 정도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네요. 이 40조 정도에서 아까 2조 6천억 나온다 했으니까 46, 24 그렇네요. 딱 지금 회사채 금리가 6.5% 뭐 이 정도니까 그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등급도 낮을 테니까 트리플 A가 지금 4%대고 트리플 B 그러니까 좀 위험한 회사채 같은 경우 한 6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롱텀 뎃에서 발생하는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그 회사 CEO도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주식 발행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계속해서 그 고객 그 예약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수요가 계속 세다면은 일단은 리퀴디티 문제는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수요가 그 점점 더 이제 부채를 갚아 나가면서 이자 비용을 줄여야 되고요. 그러면서 영업이익을 흑자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자 비용이 줄면서 조정 순이익 그리고 주당 순이익 이것도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어서 그래야만 이제 또 주주 가치가 회복이 되고 그 중에서 주주 환원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이 회사가 23년 가이던스를 준 것도 지금 순이익이 550밀리언에서 350밀리언 적자를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일단 그 1분기에 그 순순실이 693밀리언이니까 앞으로 3분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한 여기서 한 100에서 한 200밀리언 정도 그 순이익을 예상을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EPS가 마이너스 0.44에서 마이너스 0.28이니까 지금 1분기에 나온 EPS가 마이너스 0.55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개선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 그 경영진의 가이던스로 봐서는 아주 뭐 강력한 호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주 환원도 좀 기대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는 아마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.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이 카니발이 대표적인 리오프닝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동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많은 부채를 발행한 게 그죠?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$50 수준일 때 이 회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배당을 분기에 50센트씩 하면서 연간 $2 정도씩 했었거든요. 그러면 $50에서 $2니까 4% 정도 배당 수익률이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그 배당 펀드들이 또 많이 들고 있었더라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배당을 이거 언제 흑자 전환해서 언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다시 하려나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
지금 일단은 손실은 빠르게 줄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부채 규모가 좀 크다는 거, 예,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로얄 크루즈랑 그 카니발 크루즈랑 주가가 예. 이번에 올라올 때 보면 로얄 크루즈는 되게 세게 올라왔었거든요. 그게 이게 아마 이런 부채 문제가 또 좀 차이가 아마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카니발 크루즈 또 실적 발표한 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